정혜수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단층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낡은 공간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문짝은 삐걱거려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은 과거일 뿐이었죠. 아내는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 하나 없이 홀로 남은 그는 긴 세월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허리춤에 낡은 천 가방을 둘러매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그의 일은 폐지를 줍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가 하루를 버티는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날씨가 맑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골목길을 걸으며 버려진 종이와 박스를 주웠습니다. 손발은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었으며 등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굽어갔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새벽 혜수 할아버지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죠. 그는 비닐봉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개는 음식 찌꺼기나 쓸모없는 것들 뿐이었지만 운이 좋으면 깨끗한 폐지나 작은 금속 조각이라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는 천천히 쓰레기통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분명히 무언가의 울음소리였어요. 그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한 울음소리는 가까운 곳에서 나는 듯 했어요.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결국 그가 쓰레기통 옆에 도달했을 때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이게 뭐지? 혜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두 눈이 커졌습니다. 천에 쌓인 두 아기가 쓰레기통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죠. 서로 꼭 붙어 있던 아이들은 울고 있었지만 약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갓난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피부는 추위에 파르르 떨고 있었고 옷은 얇아 보온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는 아연실색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기들을 어찌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시 데려가길 기다려야 하나 망설였죠. 하지만 그는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아이들이 죽을지도 몰라. 그의 마음속에서 묵직한 책임감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두 아이를 감싸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쌍둥이는 그의 품속에서 울음을 멈추고 미약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쌍둥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그는 아기들의 작은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느꼈습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외투를 벗어두를 감쌌습니다. 비록 허름한 옷이었지만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급히 난로를 켜고 집에 있던 낡은 담요를 꺼내 아기들을 감쌌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워 천천히 아기들의 몸을 닦아주며 그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쌍둥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는데 둘 다 매우 말랐고 피부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쩌다가 이런 곳에 버려졌을까?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곧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젖병도 분유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몰랐죠. 그는 이웃집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웃들은 할아버지가 품에 안은 쌍둥이를 보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할아버지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웃들은 할아버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웃은 자신의 집에 남아있던 분유를 가져다 주었고 또 다른 이웃은 낡은 젖병을 빌려주었습니다. 모두가 작은 물품이라도 보태며 쌍둥이와 할아버지를 도왔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젖병에 분유를 타서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남자아이는 비교적 잘 먹었지만 여자아이는 먹는 도중 자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기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지만 아기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질게.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어. 그날 밤 그는 아기들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책임감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할아버지의 평범했던 하루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만난 쌍둥이는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비록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오늘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쌍둥이를 데려온 후 정혜수 할아버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단했던 폐지 줍는 하루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이제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책임감과 작은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두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쏟아부으리라 다짐했죠. 아기들에게 희수와 희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던 날은 그의 삶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이 아이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희수는 남자아이, 희진은 여자아이였고 할아버지의 눈에는 둘 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느껴졌답니다. 아기들을 데려온 첫날 밤은 할아버지에게 있어 가장 힘든 밤 중 하나였습니다. 희수는 비교적 얌전한 편이었지만 희진은 밤새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지 아니면 낯선 환경이 두려워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쌍둥이를 번갈아 가며 달래느라 제대로 잠 한숨 잘 수 없었죠. 얘들아, 조금만 참아보자. 할아버지가 꼭 잘 키워줄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들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희진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는지 조금씩 울음을 멈추었어요. 할아버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새벽까지 졸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두 아이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하기 위해 마을 이웃들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쌍둥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랐지만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젖병, 분유, 아기 옷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기꺼이 내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이 분유는 제가 쓰던 건데 조금 남았어요. 부족하면 말하세요. 이 작은 담요는 우리 손주가 썼던 건데, 이제는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할아버지는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닦이며 하루 종일 쌍둥이를 돌보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은 당분간 줄여야 했지만 그는 이를 전혀 아깝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쌍둥이들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비록 낡고 작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희수와 희진은 점점 할아버지의 품에 익숙해졌고 그를 바라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희진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은 날 할아버지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답니다. 아이의 작은 웃음은 그의 지친 심장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웃는 게 좋지.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게. 할아버지는 쌍둥이의 웃음을 보며 굽은 등을 더 펴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분유는 금방 떨어졌고 기저귀와 옷도 날마다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폐지를 주우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도 그는 집에 돌아오면 두 아이를 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쌍둥이들은 점점 할아버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희수는 걸음마를 시작하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두 발을 내딛었고 희진은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할부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늘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의 말은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다짐이었어요. 그는 쌍둥이들을 위해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쌍둥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가끔씩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쌍둥이를 잠시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청년들이 할아버지의 낡은 집을 고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에서 아이들 키우려면 겨울이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허름한 지붕을 새로 손보고 바람이 들어오는 문틈도 막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웃들의 도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내가 뭐라고 이렇게들 도와주는지.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시간은 흘렀고 쌍둥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희수는 호기심 많고 활발한 아이로 자랐으며 희진은 똑똑하고 조용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두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있어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하고 고된 날들이 많았지만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그의 집은 예전처럼 조용하고 쓸쓸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쌍둥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게 하늘이 준 선물이야. 내가 이 아이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내 삶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을 거야. 쌍둥이와 함께한 삶은 비록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적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혜수 할아버지와 쌍둥이는 서로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희수는 활발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 마을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희진은 조용하면서도 똑똑한 성격으로 할아버지를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두 아이는 항상 웃음으로 집안을 밝게 만들어 주었죠. 혜수 할아버지는 쌍둥이를 보며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쌍둥이는 마을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놀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작은 솥에 감자를 삶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멸치국을 끓이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통 저녁 시간에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궁금했죠. 그는 손을 닫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수척해 보였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긴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혜수 할아버지 댁 맞나요?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맞소만, 누구시오? 할아버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술을 깨물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그 한마디는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쌍둥이의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얽혔습니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혼란. 그는 여자를 안으로 들릴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 여자를 집으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여자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깍지 끼고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윤정이, 쌍둥이를 낳은 친모라고 했습니다. 윤정이는 쌍둥이를 처음으로 품에 안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기쁘고도 고통스러운 날이었죠. 갓 태어난 아이들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을 때 그녀는 새로운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는 처지라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정희는 부잣집의 며느리로 살면서 늘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그녀를 단순한 집안의 흠집으로 여겼고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남편은 시댁의 요구에 순응하며 그녀를 외면하기 바빴고 그녀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정희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어요. 그녀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남편과의 결혼은 그녀의 삶에서 거대한 도약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그녀를 비극으로 몰아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은 정희가 가진 모든 것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녀의 말투, 행동,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시어머니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참아보려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고 시댁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를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더 나빠졌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날 정희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그녀에게 또 다른 삶의 이유를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쌍둥이라니 애들 운이 왜 이렇게 나빠? 시어머니는 정희가 있는 자리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동시에 태어난 것을 두고 마치 정희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처럼 대했습니다. 정희는 출산 후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쫓겨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낼 집도 없었고 도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정희와 쌍둥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하지만 어쩔 수 없어. 너가 애들을 데리고 떠나줬으면 좋겠어. 남편의 마지막 말은 정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거리로 나선 정희는 두 아이를 먹이고 입힐 돈도 보호할 힘도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쌍둥이는 매일 밤 울었고 그녀는 아이들을 달랠 힘조차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며 추위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쓰레기통에 두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녀는 몇 번이나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뒤로 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쓰레기통을 떠난 이후에도 정희는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히는 고통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혐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그녀는 법적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희는 여러 변호사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긴 법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승리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방관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정희는 마침내 승소했습니다. 시댁은 그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남편과도 법적으로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지만 돈으로 그녀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바라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쌍둥이였습니다. 위자료를 받은 뒤 정희는 아이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쌍둥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쌍둥이가 정혜수 할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버린 엄마라는 사실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웠고 아이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준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할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절망을 이야기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매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그녀의 고백을 들은 할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이 받은 위자료의 대부분을 할아버지에게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쓸 자격이 없어요.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정희가 쌍둥이를 위해 자신이 받은 거액의 위자료를 할아버지에게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정혜수 할아버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가 단호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돈 없이도 쌍둥이를 키우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와 함께한 지난 5년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난 그저 쌍둥이들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하지만 정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야 한다며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정희는 할아버지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돈으로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돈을 거절하신다면 저는 제가 진심으로 보답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대 마음은 고맙소. 하지만 이 돈을 내가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소. 그날 밤 할아버지는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고 있는 쌍둥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수는 활짝 웃는 얼굴로 꿈을 꾸고 있었고
희진은 담요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지. 그는 자신이 돈을 받음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정희를 불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소. 그대의 진심을 믿겠소. 이 돈을 받아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소. 정희는 할아버지의 결정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하지만 이 돈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을 것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소.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받은 돈으로 가장 먼저 집을 고치기로 했어요. 낡고 비좁은 집은 아이들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목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새 지붕을 얹고 오래된 창문을 교체했으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방도 마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결정을 응원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의 일부를 마을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는 자신이 받은 돈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생필품을 나눠주고 마을 공동 우물의 수리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우리가 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지.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감동했고 할아버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혜수 할아버지의 집은 이제 더 이상 낡고 허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받은 돈으로 집을 수리하고 쌍둥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방을 꾸몄습니다. 희수와 희진은 각자의 방에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음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가난의 굴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여유 속에서 쌍둥이와 함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쌍둥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마을 바깥 세상을 구경시켜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벗어나 도시의 박물관, 동물원, 놀이공원 등을 다니며 쌍둥이의 눈에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여유가 생겼음에도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진 부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데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세우고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마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할아버지를 우리 마을의 천사라고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돈은 나 혼자 가질 때는 별 의미가 없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 진짜 가치가 있지.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희는 쌍둥이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쌍둥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하지 못했던 엄마의 역할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들은 처음에는 그녀에게 낯설어했지만 점점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엄마로서의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우리랑 놀이터 가요. 희진이 말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쌍둥이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정혜수 할아버지는 쌍둥이와 정희, 그리고 자신이 함께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단순히 나눠주거나 사용하기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정희와 쌍둥이를 불러 모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정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구나. 모두가 궁금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면 어떻겠니? 야, 이 돈으로 집을 새로 지어서 말이다. 쌍둥이도 정이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커다란 집을 짓자꾸나. 정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망설이는 듯 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자격이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자격이고 뭐고 너도 이제 이 가족의 한 부분이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해. 나도 그렇고. 쌍둥이는 기뻐하며 할아버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정말이죠?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곧바로 할아버지의 집터에는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아낌없이 투자해 쌍둥이와 정이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넓고 따뜻한 집을 설계했습니다. 아이들의 방은 물론 정이를 위한 공간과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넓은 거실과 주방도 마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할아버지의 계획에 감동하며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벽을 세우며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집을 짓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마을 축제가 되었죠. 할아버지, 우리 방은 무슨 색으로 칠하면 좋을까요? 희진이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정하면 된다. 희진아, 이건 너희 집이기도 하니까. 쌍둥이는 새로운 방을 꿈꾸며 서로를 끌어안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이 완성되던 날 할아버지와 쌍둥이 그리고 정이는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큰 창문과 아이들을 위한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은 그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집에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쌍둥이와 함께 숙제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이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남아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가족이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란다. 서로를 도우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새로운 집에서 시작된 가족의 삶은 쌍둥이의 꿈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희수는 밤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망원경으로 별을 보며 과학자가 될 날을 상상했습니다. 희진은 집에 마련된 작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작가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응원하며 자신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빚진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을 위한 재단 운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가족만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정희는 아이들에게 독서와 창의적인 활동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존경하며 그의 집을 희망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지만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족은 함께 마을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를 처음 만났던 그날이 생각난다. 쓰레기통에서 울고 있던 너희를 보며 나도 많이 울었단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삶의 이유를 주었지.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구나. 쌍둥이는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정희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삶을 이렇게나 따뜻한 곳으로 돌려준 할아버지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날 언덕 위에서 바라본 석양은 단지 하루의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빛이었습니다. 정혜수 할아버지와 쌍둥이, 그리고 정희는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하며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남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